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라이더. 안녕하십니까. 유안타 투데이 정인재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에도 유안타 투데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질문해 주신 종목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월봉으로 보면 장기 바닥을 돌파하는 모양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전에 2010년 고점에서 그은 추세선을 최근에 이렇게 돌파를 한 모양이고요. 그런데 보면 2019년 고점에서 이렇게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고점대 돌파가 중요하고 일단 저항이기 때문에 좀 등락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봉으로 자세히 보시면 최근에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고 전고점에서 이렇게 밀리는 모양인데 15일 이평선 정도에서 이제 좀 지지 시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도 좀 불안한 상황이고 이렇게 급등이 있었으면 좀 바닥 확인 과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수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닥이 좀 확인이 되면 사실 이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요 3만 원 전후에 있었던 이전 박스권 상단선 정도는 이탈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서 추가 매수 기회를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주에 게임스톱 이슈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출렁거렸는데 이 종목 보시면 사실 이런 종목을 기술적으로 보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요 빨간색 선이 7일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선주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 급등주들은 7일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난주 목요일에도 이렇게 7일선 밟고 또 뛰었고 지금은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3일선이 지지가 되는 모습 보여서 아직까지 단기 추세 훼손된 건 아니지만 얘가 이제 7일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일단 급등세는 좀 진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 코멘트 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게임스톱이라는 비디오 게임 유통업체가 개인 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세력에 대한 어떤 전장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뭉친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스톱 주식을 집중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이에 대한 공매도를 하는 헤지펀드들의 손실이 확대되면서 공매도 포지션을 손절하면서 다시 매수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급등하는 과정에서 또 개인들의 매수 주문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해서 헤지펀드와 온라인 증권사 간의 담합에 대한 의혹이 좀 제기가 됐고요. 미국 상원에서는 이번 주에 주문 중지 사태와 관련해서 청문회를 소집했고 검찰에서도 로빈후드라는 온라인 증권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이제 게임스톱 매도로 손실을 입은 헤지펀드에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주식을 팔 거다라는 우려감으로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2% 수준의 이제 하락을 나타냈고요. 이번 사태 확산 여부에 따라서 금융권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충격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라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관련된 뉴스인데 금융정보 분석업체인 3S 파트너스가 29일 기준으로 게임스톱이라는 그 주식의 공매도 주식 총액이 1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고요.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게임스톱은 미국에서 투자자들이 테슬라, 애플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공매도한 주식이고요. 지난 7일간 게임스톱 주식에 대한 공매도는 불과 8%만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뉴스에서 이제 헤지펀드들이 매도 포지션을 손절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밖에 안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완승을 거두었다라는 세간의 인식과는 좀 다른 얘기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공매도를 한 기관들이 현재 입은 손실이 22조 원이라고 합니다. 달러로는 197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냈는데 이 금액에 대한 계속적인 손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게임스톱 관련 이슈가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난 26일에서 7일 사이에 미국 FOMC에서는 회의를 갖고 연방 기금금리를 현재 0에서 0.2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FOMC에서는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 속도가 최근 몇 달간 완만해지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요.
이게 이런 뭐 우려의 목소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뭐 미국 주요 지수가 당일날 뭐 2%대 하락을 기록을 했는데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직 테이퍼링을 논하기는 이른 시점이고 뭐 시장에 충분히 그 미리 테이퍼링 여부를 알려주겠다라고 재차 밝혔고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그 상당한 수준에까지 이를 때까지는 지금의 어떤 자산 매입 규모를 유지하겠다라는 그 의견을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그 기존의 어떤 부양책, 그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자세는 확인을 했지만 추가적인 부양에 대한 어떤 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실망하는 모습이었고요. 지난 30일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 28일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체학습회의에서 발전과 안정을 강조하면서 각종 위험과 도전을 잘 예측해야 하며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 사건에 잘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블랙스완은 발생 확률이 굉장히 낮지만 나타날 때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회색 코뿔소는 뭐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그 조 바이든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양국의 대결 구도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발언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고요. 미국에서는 시주석 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내용으로 전직 고위관리가 쓴 보고서까지 발표된 상황입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 미중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향후 미중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그 미중 간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뭐 최근에 뭐 경제 지표는 그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일단은 12월 개인 소득이 지난 1월 29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이제 그 전월 대비로 0.1% 증가였는데 0.6% 증가했고요. 그다음 개인 소비는 전월 대비로 0.2% 줄었습니다. 근데 예상치는 0.4%였기 때문에 어쨌든 예상치보다는 좀 좋게 나온 숫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미국 제조업 지수가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 2월 1일 날은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2월 3일에는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제조업 지수는 이제 그 12월 달에는 60.5였습니다. 이거 뭐 소폭 감소돼서 뭐 59포인트, 59.9포인트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서비스업 지수는 57.7였는데 소폭 감소돼서 57.2 정도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뭐 지난주에 좀 2주 연속 줄어서 84만 7천 건 기록했는데 여전히 이제 높은 수준 기록하고 있어서 고용시장 회복 속도는 굉장히 더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1월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 12월에는 비농업 신규 일자리가 14만 개가 줄었습니다. 이번 1월에는 이제 5만 개 증가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6.7%였는데 뭐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고용시장은 뭐 그다지 뭐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상해지수는 뭐 제 예상이랑 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쉽게 단기로 급락을 했는데 지난 주말에 그 가격이 되게 중요한 데죠. 이제 3,450포인트 돌파된 이전 고점대 뭐 60일 이평선, 추세선 뭐 다 걸리는 자리에서 일단은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단기 이평선도 회복을 안 해서 바닥 확인 과정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지지에 또 성공을 하면 어쨌든 완만하지만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오늘 만약에 뭐 추가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뭐 여전히 무슨 뭐 구름대라든지 121평선 지지가 있어서 하락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승 속도가 상당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 이제 월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하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제가 13,500포인트가 뭐 저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살짝 돌파를 했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스톱 이슈가 좀 컸던 것 같고요. 지금은 어쨌든 31선에 딱 걸렸어요. 뭐 물론 이제 그 오늘 또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저 31선이 이탈하기 전에는 뭐 추세 지속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난번에 이제 9월 달에 31선 이탈했을 때 모습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뭐 다시 61선 부근까지 가면서 이제 등락을 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 뭐 기간 조정이 되더라도 조정 기간을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월요일 주가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3,000선을 이탈을 했죠. 지난 주말에. 31선까지도 좀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중기적인 조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31선 기울기가 강하기 때문에 뭐 오늘 뭐 반등 시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다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뭐 신고가를 내는 이런 흐름은 기대하기 어렵고 어쨌든 뭐 기간 조정이 진행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다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오늘 뭐 추가로 하락을 한다면 뭐 61선이 있는 2,800포인트 여기가 이제 12월 횡보할 때 고점이었는데 이 수준 정도까지 해서 또 지지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현대차를 계속 뭐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이제 85,000원 지지를 이탈을 했고요. 다만 요 하락 채널 하단선 정도의 지지대가 이제 근처에 있고 기울기가 강하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뭐 31선을 다시 회복을 하면 어쨌든 뭐 단기 하락은 좀 진정되는 걸로 볼 수 있겠는데 월요일 오늘 뭐 장중에 뭐 추가로 낙폭을 확대를 한다면 결국 이 75,000원 부근 61선 정도까지의 조정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대차는 뭐 그런 대로 견조합니다. 사실 이제 뭐 이 하락에 비해서 낙폭이 뭐 상승한 거 거의 다 되돌리긴 했지만 워낙 중요한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요 21만 원 선 정도만 지지가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여기가 중요한 락바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미리 하락을 했습니다. 61선 정도까지 왔고 지난 9월 달 고점대 부근에 이미 도달한 상황이라서 이 수준에서는 어쨌든 좀 지지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데 혹시 뭐 추가로 이탈을 한다면 또 121선 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하여튼 뭐 월요일 날 굉장히 좀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하여튼 오늘 장이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오늘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뭐 어떤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반등이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한타 투데이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한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한타증권.